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 뉴스입니다. 익산시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30만 명 선이 무너진 이후 무려 7년 만인데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자연 감소 현상은 여전하지만 전출자보다 전입자가 더 많아지면서 인구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익산시는 신규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인구 증가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지난달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는 26만 7,887명, 한 달 전보다 283명이 늘었습니다. 지난 2018년 30만 명 선이 무너진 이후 7년 만에 인구가 증가한 겁니다. 최근에는 신축 아파트 분양, 입주 호조로 인해 익산시로의 유입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달에도 자연 감소 현상은 여전했습니다. 출생자는 99명이었지만 사망자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2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를 견인한 것은 지역으로 유입된 전입자. 지난달 전입자는 4,738명으로 전출자 4,327명보다 411명이나 많았습니다. 이 기간 전체 세대수는 한 달 전보다 328세대가 늘어난 13만 814세대를 기록했습니다. 익산시는 신규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인구 증가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왕궁 푸르지오를 시작으로 송화동과 모현동 등지에서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4천여 세대가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남중동과 마동 등 완공 예정인 아파트까지 감안하면 오는 2026년까지 모두 9천 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익산 29개 읍면동 가운데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진 4개 지역은 인구가 늘었습니다. 익산시는 주택구입 현금 지원책을 강화한 만큼 전입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과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맞게 익산시의 인구정책을 업그레이드하여 지금의 인구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 30만 명 선에 이어 지난해에는 인구 27만 명 선도 무너졌던 익산시. 모처럼 반등한 인구가 신규 아파트 공급을 등에 업고 지속성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익산 역사유적을 중심으로 펼쳐진 국가유산 사업에 올해 22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진행된 국가유산 사업은 문화유산 야행과 미륵사지 미디어 아트, 세계 유산축전 등 6개입니다. 이 같은 사업에 모두 22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익산시는 내년에도 국가유산청 공모에서 신규로 선정된 고택 종갓집 사업을 비롯해 5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사업이 11억 9,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익산시가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를 찾아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건의된 주요 사업을 보면 서부 내륙고속도로 2단계 조기 착공과 석재산업지원센터 설립, 통합형 노인 일자리센터 구축, 소상공인 연수원 건립 등입니다. 익산시는 국회 본예산이 통과하는 다음 달 2일까지 국회 상주반을 운영하는 등 예산 확보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가 조직 개편에 나설 전망입니다. 현재 익산시는 경제관광국 등 연관된 업무를 묶는 형식으로 6개 국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구 설치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는 총액 인건비 한도 내에서 기구 설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조직 개편을 통해 기능별로 국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말로 기획안전국장과 건설국장, 바이오농정국장, 의사국장 등 5급 이상 11명이 공로 연수에 들어갑니다. 익산시가 정부 정책에 대응해 다이로움 정책 발행 가맹점을 확대하고 위젯 기능 도입, 모바일 쿠폰 발행 등 시민들의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골목 상권 활성화 효과가 높다고 보고 내년에도 발행액과 인센티브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가 다이로움의 정책 발행 가맹점을 확대해 놨습니다. 이달부터 주유소와 농수산물 도매점, 대형병원 등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한 73개 사업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다이로움 일반 가맹점 등록이 제한됐습니다. 일반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면 익산 시민 개인이 충전한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체 발행 가맹점으로 바꾸면서 농민 공익수당이나 근로 청년수당 등 정책수당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익산 지역의 다이로움 전체 발행 가맹점은 모두 278곳으로 늘었습니다. 정책 가맹점은 한 이유가 행안부에서 30억 매출이 초과된 데는 아예 못 쓰게 작년 9월부터 막아놨어요. 그런데 우리 시만 특별하게 또 정책 가맹점이라는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내년에도 다이로움 발행 규모는 줄지 않을 전망입니다. 익산시는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고 보고 내년에 4,800억 원어치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올해처럼 10% 할인 혜택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할인 혜택까지 주는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위젯 기능을 도입하고 모바일 쿠폰형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아무래도 소상공인한테도 물론 제일 큰 정책이고 저희 시가 전국에서 제일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거로 이름이 있어서 또 시민들도 많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그런. 발행 5년 만에 누적 발행액 2조 원을 넘은 익산 다이로움. 익산시 인구의 90%가 넘는 가입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다이로움이 정책 발행 가맹점을 늘리고 새 기능을 도입하는 등 변화하고 있습니다. 익산 연화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의 실시 설계가 착수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도화 엔지니어링 등 4개 업체가 설계 용역을 진행하며 내년 10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연화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는 황등면 죽촌리에서 함라면 다막리까지 2.9km 구간에 걸쳐 소하천 보축과 교량 11개 재가설 등을 진행하는 겁니다. 추정 사업비는 198억 원입니다. 익산이 보유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관광 코스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서부 내륙권 관광진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근대 문화유산 배움 코스와 비단 가람온길 레저 코스, 성지의 윰길 등 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대 문화유산 배움 코스는 익산 원도심 근대유산이 중심이며 비단 가람온길 레저 코스는 만경강 등 강변 자전거길을 활용합니다. 또 성지 해움길은 익산 4대 종교 성지와 전주, 완주 관광자원을 연계합니다. 익산시와 전북연구원이 정책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주요 현안 사업은 소상공인 연수원 건립과 공공형 방과 후 러닝센터, 금강 하류 침수 예방 대책 강구 등입니다. 전북연구원은 중앙부처와 전북자치도의 정책 동향과 대응 계획을 제시하고 익산시는 이를 통해 국비 확보를 위한 논리 보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익산시가 환경부 자연보건 사업과 별도로 왕궁 축산단지 정원 개발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생태보건 사례로 꼽히는 영국의 에덴 프로젝트를 접목시킬 계획인데요. 에덴 프로젝트 팀이 익산을 방문해 정원 개발 전략 마련을 위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영국의 에덴 프로젝트 팀이 익산을 찾았습니다. 에덴 프로젝트는 지난 2021년 영국 코널의 폐광 지역을 세계 최대의 친환경 온실 정원으로 바꾼 대표적인 생태 복원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익산시가 이 팀을 불러들인 것은 왕궁 축산단지 정원 개발 방향을 논의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겁니다. And so what will be so fantastic about the next couple of days is really starting to get a sense of Iksan, of the team, of the places nearby, the stories that will help inform the ideas, the themes that may in time become the project as a whole. 왕궁 축산단지 전체 면적은 179만 제곱미터. 지난해 환경부는 자연환경 복원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내년에 기재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며 추산 사업비는 1,7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가 투입됩니다. 반면 정원 개발은 환경부 사업과 별도로 익산시가 추진합니다. 때문에 환경부 복원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차별성을 둬야 추가적인 국비 확보를 노려볼 수 있게 됩니다. 또 관광 사업화를 위한 별도의 민간 자본 유치 계획도 마련돼야 합니다. 앞서 개발된 영국 코널 폐광 지역과
중국 청도 폐염전 지역은 에덴 프로젝트를 접목하면서 지역 개발 기금 내지는 기업 투자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 지역이 현재는 그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환경 보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저희들은 그와 동시에 에덴 프로젝트도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에덴 프로젝트 팀은 익산시에 내년 4월까지 왕궁 축산단지 위치 평가와 추진 전략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5개월 후면 정원 개발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게 됩니다. Not just exciting new, but creating work that outside investors and financiers would likewise see the benefits of. 54만 평 규모의 왕궁 축산단지, 정부의 자연환경 보건 사업과 별도로 익산시의 정원 개발 로드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익산시가 여권 발급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익산시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과 우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존의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성인은 여권 창구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관용여권 신청자, 상습 분실자, 행정제재자 등은 제외됩니다. 익산의 착한 가격 업소가 늘었습니다. 익산시는 식당 6곳과 독서실 1곳, 카페 1곳을 착한 가격 업소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 지역 착한 가격 업소는 모두 36곳으로 늘었습니다. 고물가 속에 저렴한 판매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착한 가격 업소에는 상수도 요금과 배달료 지원은 물론 다이로움 할인 혜택 20%가 적용됩니다. SRT 매거진이 뽑은 전국 최고 여행지 10선에 익산이 포함됐습니다. SRT 매거진은 국내 55개 지역을 대상으로 독자 12,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전문가 10명의 평가를 반영해 올해 최고의 여행지 10곳을 선정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익산을 포함해 무주와 완주가 뽑혔습니다. 익산은 문화유산 야행과 백제역사 유적지구 등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웅포면 새마을 부녀회가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회원 20여 명은 직접 수확한 배추로 정성껏 만든 김치를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100여 세대에 전달했습니다. 남중동 행정복지센터와 새마을 부녀회가 함께 가을맞이 환경정비에 나섰습니다. 직원들과 회원들은 행정복지센터 전면에 조성된 화단에 가을꽃 100여 점을 식재하고 쓰레기 수거 등의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